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다음 주 청약을 시작하는 밀리의 서재의 기업 분석과 수요 예측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가는 23,000원. 책을 읽읍시다 라고 제목을 정했는데요. 왜 이렇게 하겠는지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사 소개입니다. 밀리의 서재의 회사 소개를 살펴보면 약 15만 건의 독서 컨텐츠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국내 최대 독서 플랫폼이고 국내 최초로 전자책 분야 구독 경제를 선보인 회사라고 합니다. 실제로 밀리의 서재는 전자책을 한 권 한 권 구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한 달에 9,900원, 연간 회원일 경우 99,000원의 요금을 내면 밀리의 서재에 등록된 전자책, 오디오북을 무제한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조금 더 돈을 내시면 두 달에 한 번 종이책을 배송해주는 종이책 정기구독 서비스도 있습니다. 밀리의 서재 앱을 살펴보시면 원하는 책을 빠르게 검색할 수 있고 추천하는 책을 빠르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해당 책을 누르면 일반 전자책을 보는 것처럼 차이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밀리의 서재를 매우 초반부터 이용했었는데요. 서비스가 너무 마음에 들어 미리 2025년 2월 28일까지 결제를 해둔 상황입니다. 그때까지 좋은 책 많이 공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밀리의 서재를 이용하게 된 계기는 한 달에 한 권만 봐도 이익이라는 생각이었는데 올해는 무려 188권의 책을 보았고 가장 못 본 해에도 46권의 책을 봤습니다. 밀리의 서재는 모든 책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소설과 비소설, 다양한 책들을 쉽게 만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베스트셀러의 일부가 제공이 되기에 도서관 대출이 어려운 베스트셀러도 쉽게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밀리의 서재의 품목별 매출 비중을 살펴보시면 매출의 거의 대부분이 정기구독에서 나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자책 정기구독에서 97.9%의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밀리의 서재는 오픈한 이후 실제 구독하고 있는 구독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 상반기 기준 구독자 수는 약 59만 9천 명입니다. 밀리의 서재는 2016년 7월 설립되어 2017년 10월 전자책 구독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그해 말에는 3,000명 회원밖에 되지 않았지만 배우 이병헌과 변요한의 TV CF를 공개하면서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하였고 그에 따라 구독자 수가 꾸준하게 증가하였습니다. 짧은 밀리의 서재의 역사지만 매우 큰 일이 2021년 있었습니다. 바로 KT가 최대 주주인 지니뮤직이 2021년 9월 밀리의 서재를 인수한 것입니다. 현재도 밀리의 서재의 최대 주주는 지니뮤직입니다. 지니뮤직은 KT가 대주주이기에 밀리의 서재가 들어있는 KT 제휴요금제도 있습니다. 밀리의 서재는 고객들에게 월정액으로 구독료를 받고 구독자가 읽은 책에 대해서 출판사나 작가에게 직접 정산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밀리의 서재는 자체적으로 출판권을 보유하고 있는 밀리 오리지널 컨텐츠가 있습니다. 넷플릭스나 웨이브와 같이 오리지널 컨텐츠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리지널 도서는 아주 많진 않지만 김영하 작가님의 작별 인사, 황보름 작가님의 어서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 김초혁 작가님의 지구 끝에 온 시, 허규영 작가님의 나는 왜 내 탓을 할까 등의 대형 베스트셀러가 된 작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5월에는 창작 플랫폼 밀리로드를 오픈하였습니다. 기존 작가분들이 아닌 누구라도 글을 쓸 수 있고 회원분들이 직접 글을 읽을 수 있는 플랫폼을 오픈한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로맨스 웹소설, 웹툰 플랫폼까지 런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이 성공을 한다면 밀리의 서재의 매출은 조금 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실 밀리의 서재는 지난 2022년 11월 상장을 시도하였지만 철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다시 재도전을 한 것입니다. 공모가 상단이 25,000원에서 23,000원으로 낮아졌고 공모 규모도 크게 줄었습니다. 쉽게 말해 몸값을 낮춰가면서까지 이번 공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왜 밀리의 서재는 몸값을 낮춰가면서까지 이번 공모를 진행하게 되는 것일까요? 이는 2021년 9월 KT가 최대 주주인 지니뮤직이 밀리의 서재를 인수할 당시 사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니뮤직은 재무적 투자자들과 계약을 맺었는데 그 계약 중 일부가 상장 기한 내에 밀리의 서재가 상장되지 않으면
지니뮤직이 보유한 지분도 강제로 함께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밀리의 서재가 재무적 투자자들과 약속한 상장 기한 내에 상장이 되지 않을 경우 지니뮤직의 지분도 매각이 될 수 있고 최대 주주의 위치도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이런 위험을 막기 위해 몸값을 낮춰가면서까지 상장을 진행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밀리의 서재의 수익성 지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밀리의 서재는 2021년까지 적자를 기록하였지만 2022년에는 흑자로 전환하였고 2023년 상반기 흑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밀리의 서재가 그동안 적자를 기록했던 데는 초기 컨텐츠를 공격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지출이 확대되었고 광고 선전비를 대폭 집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는 해당 부분이 안정화되었기에 밀리의 서재는 앞으로 지속적인 영업이익을 실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공모가 산정 내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밀리의 서재의 공모가 산정하기 위해 선정된 유사 기업은 키다리 스튜디오, DNC 미디어, 미스터블루, 예스24입니다. 특히 키다리 스튜디오는 웹툰의 밀리의 서재라고 할 수 있는 봄툰, 레진 코믹스, 델리툰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하지만 키다리 스튜디오와 DNC 미디어는 적자 기업이기에 펄을 산출할 수 없었고 흑자 기업인 미스터블루와 예스24만 최종 유사 기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두 기업의 펄을 평균한 30.55가 평균 퍼 배수로 사용되었습니다. 예스24의 퍼가 43.36으로 매우 높은 상황이기에 평균 퍼를 매우 높게 끌어올렸습니다. 밀리의 서재는 2023년 반기 순이익을 단순히 2배함으로써 1년 수익을 구하였고 여기에 높은 적용퍼인 30.55를 곱해 주당 평가가액 37,193원을 구했습니다. 물론 평가가액이 그대로 공모가가 된 것은 아니고 할인율 38.16%를 적용한 상단 23,00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퍼로 따지면 18.89 수준입니다. 중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밀리의 서재는 전자책, 오디오북 등을 정기구독으로 볼 수 있는 독서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 상장을 진행하였으나 철회하고 지금 재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밀리의 서재는 작년부터 흑자로 전환되었고 새로 오픈한 창작 시스템 밀리로드, 새롭게 오픈할 로맨스 웹소설, 웹툰 플랫폼의 사업이 잘 된다면 수익성이 더욱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밀리의 서재는 9월 18일 월요일날 청약을 시작하여 9월 19일 화요일 청약이 마무리됩니다. IMT와 동시 청약으로 진행되고 레뷰 코퍼레이션, 신한 제11호 스펙, 한사과도 청약 일정이 겹칩니다. 밀리의 서재의 청약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입니다. 밀리의 서재 환불일은 청약일 2일 뒤인 9월 21일 목요일입니다. 밀리의 서재는 9월 27일 수요일 단독 상장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단독 상장 예정이지만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변동이 있다면 다음 영상을 통해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관 투자자 수혜측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밀리의 서재 공모 희망가액 밴드는 2만원에서 23,000원입니다. 확정된 공모가는 공모 희망가액 밴드 상단 23,000원입니다. 이번 수혜측에 1915개의 기관이 참여하였고 종합 경쟁률은 619.24대 1입니다. 아직까지 낮은 경쟁률이 적응이 안 되지만 이제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몇 번 이야기 드렸으니 짧게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수요 예측에는 기관 투자자의 능력과 관계없이 매우 많은 규모로 수요 예측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행위가 전면 제재 조치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2023년 7월부터 증권신고서가 등록되는 기업은 경쟁률이 이전보다 조금 낮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밀리의 서재는 8월 21일 증권신고서를 등록하였기에 해당 대상이 됩니다. 지난 IMT도 8월 21일 등록하여 해당 대상이 되었고 인스웨이브 시스템즈, 빅텐츠도 대상입니다. 지금까지 4개의 수요 예측이 허수성 청약 방지가 적용되었습니다. 인스웨이브 시스템즈도 1872개의 기관이 참여했지만 경쟁률은 672.42대 1로 낮았습니다. 빅텐츠는 1377개의 기관이 참여했지만 731.17대 1의 낮은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경쟁률을 단순히 이전과 비교하면
큰 오차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2023년 6월 말 이후 수혜측 참여 기간 수만 비교해보면 밀리에서제의 1915개의 기관은 매우 많은 기관이 참여한 것입니다. 허수성 수혜측 방지 이후의 청약만 모아놓고 비교를 해보면 경쟁률은 밀리에서제가 619.24대 1로 가장 낮지만 이는 청약 규모가 제일 큰 영향도 있습니다. 참여 기간 수로는 밀리에서제가 제일 많습니다. 다만 평균 참여 규모는 IMT보다 조금 적기에 밀리에서제 수혜측 결과는 IMT보다는 안 좋고 빅텐츠, 인스웨이브 시스템보다 조금 좋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수혜측 분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수혜측은 밴드 상단에 제일 많이 몰렸습니다. 수혜측 분포를 건수 기준 그래프로 살펴보면 상단 초과가 41.97%, 상단이 57.77%, 중간이 0.11%, 하단이 0.11%, 하단 미만은 단 한 건 0.05%입니다. 중간 하단 미만에도 수혜측이 조금 있지만 대부분의 수혜측은 상단 초과와 상단에 몰렸습니다. 이어서 수혜측에서 가장 중요한 의무보유 확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혜측에 참여한 기관 투자자들은 건수 기준 4.54%, 수량 기준 5.77%의 의무보유 확약을 신청하였습니다. 이를 의무보유 확약 기간별로 살펴보면 6개월이 가장 적은 0.22%, 3개월이 3.08%, 1개월이 1.54%, 15일이 0.92%입니다. 밀리에서제의 의무보유 확약은 비율도 낮지만 장기의 의무보유 확약이 그리 압도적으로 많은 편도 아닙니다. 밀리에서제의 의무보유 확약을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의무보유 확약 신청과 비교해보면 평균 10.3%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고 빅텐츠, 시지트로닉스보다 조금 많습니다. 그리고 이노시뮬레이션, 모니터랩보다는 조금 적은 의무보유 확약입니다. 밀리에서제 수혜측 결과를 경쟁률과 의무보유 확약의 좌표로 나타나면 밀리에서제는 경쟁률도 그리 높지 않고 의무보유 확약도 그리 많은 편은 아닙니다. 다만 경쟁률은 허수성 청약이 반영된 것을 고려하여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약정보와 청약증권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모에서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주식은 없고 일반 청약자에게 25%의 주식이 배정되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약 86억 원입니다. 규모가 작은 편입니다. 균등 배정 주식수는 절반인 18만 7,500주입니다. 최근 대형 증권사의 청약자 수는 30만 명 이상입니다. 밀리에서제 청약을 진행하는 미래에셋의 이전 청약인 ALT의 경우 무려 47만 8,149명이 청약에 참여했습니다. 이번 청약에 청약자가 몰린다면 균등 배정 주식수는 추첨 한 주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청약 수수료 2,000원이 있고 청약 기간 중이더라도 비대면 계좌 개설하시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미래에셋증권은 온라인으로 청약 시 모두 우대 등급으로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우대 등급은 36,000주를 청약할 수 있고 36,000주의 청약 증거금은 4억 1,400만 원입니다. 이번 청약의 최소 단위 청약은 10주입니다. 10주의 청약 증거금은 11만 5천 원입니다. 이어서 상장일 유통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밀리에서제의 공모가 기준 상장 시가총액은 1,866억 원입니다. 그리 작은 회사는 아닙니다. 상장일 매각할 수 있는 기존 주주가 약 53만 주가 있습니다. 상장일 유통 가능한 유통 가능 비율은 25.07%이고 시가총액을 반영한 상장일 유통 가능 금액은 약 468억 원입니다. 유통 가능 비율이 아주 높은 것은 아니지만 시가총액이 작은 편이 아니기에 상장일 유통 가능 금액은 조금 많은 편이 되었습니다. 의무보유 확약 신청이 평균만큼 배정된다고 가정하면 예상 유통 가능 비율은 23.07%로 낮아지고 예상 유통 가능 금액은 약 430억 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실제 배정에 따라 큰 폭의 차이가 있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무보유 확약 전 상장일 주체별 유통 물량 비율을 살펴보면 기존 주주가 26.23%, 일반 청약자가 18.44%, 공모 기간이 55.33%입니다. 상장일 매각할 수 있는 기존 주주가 약 4분의 1을 조금 넘는 26.23%인 점이 조금 부담입니다. 하지만 금액으로 약 123억 원이기에 아주 큰 부담은 아닙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주주들을 살펴보면 단순히 기타 주주라고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밀리의서재 소액 주주를 참고해보면 기타 주주는 일반 기관 투자자가 아닌 개인 주주들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기존 주주들의 취득 단가를 구해보면 2021년 진입뮤직은 밀리의서재를 인수할 당시 주당 18,300원에 인수하였습니다. 그 이전 지분을 취득한 주주들의 취득 단가는 1,500원에서 1,200원입니다. 공모가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밀리의서재는 임직원에게 부여된 주식 매수 선택권, 스톡 옵션이 있습니다. 상장 이후 바로 행사할 수 있는 스톡 옵션이 상당수 있지만 모두 의무 보유 기간이 있기에 당분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장 이후 일반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우선주, 전환사채, 신주 인수권부 사채 등은 없습니다. 밀리의서재의 상장일 유통 물량을 2022년부터 2023년 상장 종목들과 비교해보면 VC 모아 데이터보다 조금 더 많고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스코넥보다는 조금 적은 수준입니다. 2023년 6월 말 이후 상장 종목 유통 물량과 비교해보면 Y랩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구주 매출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모를 통해 자신의 지분을 매각하는 밀리의서재 기존 주주는 없습니다. 이번 공모는 모두 새롭게 주식을 발행하는 신주 모집 100%로 진행이 됩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밀리의서재는 전자책, 오디오북 등을 정기구독으로 볼 수 있는 독서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흑자로 전환되었고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단점 정리를 통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밀리의서재는 환불일이 2일이고 단독 상장 예정인 점이 최고의 장점입니다. 작년인 2022년 흑자 전환 이후 현재까지 흑자가 유지되고 있는 점이 장점입니다. 하지만 수혜측 결과 분포가 아주 좋진 않았고 의무 보유 확약이 높지 않은 점이 단점입니다. 그리고 독서 플랫폼은 큰 인기 업종이 아닙니다. 밀리의서재의 기존 주주들의 평균 단가가 공모가 23,000원보다 낮고 상장 후 1개월부터 기존 주주들의 지분이 매각 가능한 점이 단점입니다. 여러 가지 안 좋은 점도 있지만 단독 상장으로 예정된 점이 최고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밀리의서재는 공모가 23,000원이 기준 가격이 되고 상한가 400%는 92,000원, 하한가 60%는 13,800원입니다. 상장일 하루 종일 13,800원에서 92,000원까지 기록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청약 일정이 매우 많습니다. 겹친 일정으로 진행이 되는 레뷰 코퍼레이션, 한싹 등 다른 종목의 수혜측이 발표된 후 최종 비교하셔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 후원회원 여러분들의 후원과 구독자 여러분들의 슈퍼땡스, 댓글을 통한 따뜻한 격려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